자, 5번 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구조가 있는데요. 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구조를 보면 이제 첫 번째 들문이 있습니다. 들문이라는 것은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을 들문이라고 합니다. 음식물이 들어가면 나가는 문이 있겠죠.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은 이제 이쪽이 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문과 날문이 있고요. 들문은 식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위가 식도죠.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이니까요. 식도가 있고요. 식도와 연결되어 있고, 날문은 샘창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위면 이제 이쪽이 샘창자겠죠. 작은 창자인 첫 번째 창자가 샘창자죠. 그래서 샘창자와 연결되어 있는 게 날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 바닥이 있는데요. 이 위 바닥은 위의 위쪽 볼록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위 바닥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바닥이라고 하면 아래쪽을 생각하는데요. 이제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닥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막다른 끝을 의미합니다. 자, 입구에서 이렇게 막다른 끝이 이렇게 이제 볼록 올라오는 이 부분을 이제 바닥이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막다른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나가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막혀 있는 통로 중에서 가장 막다른 끝이 이쪽이 바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위 바닥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몸통이 있습니다. 자, 몸통은 위의 중앙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을 몸통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몸통에는 이제 큰 구비와 작은 구비가 있습니다. 몸통에는 큰 구비가 있죠. 이게 이제 큰 구비. 이제 크게 구부러졌다라고 해서 큰 구비가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작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자, 위 벽에는 근육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근육층이 3개의 근육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은 창자나 큰 창자, 자, 이렇게 식도, 자, 이러한 것들은 2개의 근육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림 근육하고 세로 근육, 이렇게 돌림 근육하고 세로 근육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는 1개의 근육이 더 있습니다. 돌림 근육과 이제 세로 근육도 있는데요. 이제 1개의 근육이 빗근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육을 이렇게 보면 바깥쪽부터 세로 근육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란 돌림 근육이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긴 빗근육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는 순서대로 세로, 돌림, 빗근육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작은 굽이 아래쪽에 모페임이 있습니다. 작은 굽이 아래쪽에 이렇게 패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서리 지면서 패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모페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모페임이 이제 위궤양이 호발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여기가 이제 위궤양이 호발하는 부위입니다. 자, 위궤양이 호발한 부위 이유는 이제 이쪽에서 음식물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이쪽에서 마찰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자, 이 음식물이 이제 위산과 이제 섞어지면서 이게 샘창자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통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찰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쪽이 또 강한 위산에 노출이 되기 쉬워서 점막에 손상을 받기가 또 쉬운 공간입니다. 음식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마찰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혈액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렇게 손상 시 회복이 더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위궤양이 호발하고요. 자, 이 위궤양을 일으키는 이제 균이 있는데 이 균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이쪽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헬리코라는 뜻이 나선형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선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박터라는 뜻은 세균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 파이로리라는 뜻은 이 날문 이름이 파이로리 파트라고 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라는 것은 위에 날문에 사는 나선형 모양의 세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나선형처럼 생긴 세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 날문 근처에 사는 세균이기 때문에 이제 나선형 세균인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여기서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위궤양이 호발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위궤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고 또 위암을 일으키는 또 원인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가 위인데요. 이제 식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문, 이 문이 들문이라고 하고요. 자, 이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해주는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인 근육이 있습니다. 들문 조인 근육이 있어서 들문 조인 근육이 수축하면 이제 음식물이 위로 못 들어가겠죠. 들문 조인 근육이 열려야만이 이제 식도에서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면 들문 조인 근육이 닫혀져서 이제 위에서 식도를 역류하지 못하도록 또 이게 쪼아주는 근육이고요. 이 날문도 이렇게 조인 근육이 있어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일단 위에서 이렇게 음식물들이 분해돼야 되겠죠. 그래서 날문 조인 근육이 닫혀져 있습니다. 이게 위에 이제 위쪽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위 바닥이라고 하고요. 자, 위 바닥은 이렇게 돔처럼 이렇게 올라온 이 부분이 이제 위 중에서 가장 이제 출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위 바닥이고요. 이제 여기가 위 몸통인데, 위 몸통에는 큰 구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구비를 큰 구비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작은 구비가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위 벽의 근육층에는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깥층에는 세로로 생긴 이렇게 근육이 있고, 이렇게 돌림 근육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근육이 있습니다. 자, 빗근육은 비스듬하게 내려야 되니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작은 구비에 이렇게 패여 있는 부분을 모페임이라고 합니다. 모페임. 이제 각이 져서 이렇게 패여 있다 해서 모페임인데요. 여기가 위궤양이 호발한 부위다. 자, 음식물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 날문 조인 근육에 닫혀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이렇게 당김 고리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뒷당김 고리 현상이 생기면서 음식물이 여기에 많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겠죠. 자, 음식물이 많이 부딪히면서 또 여기에는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손상받으면 회복이 이렇게 더디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는 또 세균 이름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상처나면 이 세균에 의해서 이제 위궤양이 호발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위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샘을 이해하려면 이제 위에 점막을 이해해야 되겠죠? 안쪽에는 제일 위쪽에는 점막이 이렇게 있었죠? 점막 밑에는 점막 밑층이 있었고요. 네, 점막 밑층 아래에는 근육층이 있었죠? 근육층이 있었고, 그 아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자, 위쪽이니까 장막은 복막이겠죠? 배 쪽에 있으니까. 자, 복막이 있는데, 이 점막에는 위샘이라는 것은 이제 바깥으로 분비되는 샘이라는 거죠. 이런 샘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샘에서 바깥으로 분비되는 것이 바로 소화액들이 나오겠죠? 샘에는 이제 바깥으로 분비되는 샘을 우리는 외분비샘이라고 하고, 이제 안에서 분비되는 샘을 내분비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샘에는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이 이렇게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점막 밑층에는 주로 혈관이나 림프관이 분포된다겠죠. 림프관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근육층에는 방금 말했죠. 자,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세로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돌림 근육이 이렇게 있었죠. 돌림 근육이 중간에 있고, 안쪽에는 이제 이렇게 비스듬한
빛 근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장기를 싸고 있는 막이 있다. 그래서 이쪽이 장막인데요. 자, 이 점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막에는 이제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으뜸 세포가 있는데요. 자, 위 점막에는 이렇게 으뜸 세포가 있습니다. 자, 으뜸 세포는 말 그대로 주된 세포인데 위에서 주된 세포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펩시노겐이 분비됩니다. 자, 이 펩시라는 뜻이 무슨 의미다면요. 펩시라는 뜻은 그리스어로 소화를 시키는 물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펩시콜라 잘 아시죠? 소화제 대용 음료를 개발을 해서 펩시콜라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시키는 물질인데 이제 위에서 소화를 시켜주는 물질이 이제 분비되는데요. 이게 펩시노겐이라는 것은 노겐이라는 말이 붙으면 아직 비활성화된 상태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제 이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바뀔 때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으뜸세포에서는 이렇게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소화효소도 이렇게 분비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위 리파제도 분비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이제 위에서 분비되는 리파제를 이제 위 리파제라고 합니다. 이제 아제가 붙으면 이제 효소라는 의미가 들어 있고요. 이제 리파제라는 뜻은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다. 우리가 립이라는 말은 지방을 의미합니다. 아제가 붙으면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량의 위리파제도 분비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펩시노겐은 이제 펩신으로 바뀌어서 단백질을 분해해주고 또 지방도 분해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펩신의 전구 물질이란 뜻은 펩신 앞 단계의 전구 물질이다. 앞 전자를 띄어서 전구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벽세포가 있습니다. 위 벽에 있는 세포다 해서 벽세포인데요. 위 벽에서 분비하는 세포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벽세포에도 이렇게 염산이나 내인성 인자라는 물질들이 분비가 됩니다. HCl이라는 염산이 분비되고요. 그 다음에 내인성 인자가 분비됩니다. 자, 이 내인성 인자라는 뜻은 몸 안에서 분비되는 고유한 물질이다라는 뜻입니다. 내인성 인자, 몸 안에서 분비되는 고유한 물질인데, 뭔가 인자라는 뜻은 생리적인 작용을 돕는 촉진하는 물질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인성 인자가 몸 안에서 분비되는 물질인데, 이게 작은 창자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이게 작은 창자에서 비타민 B12 흡수를 도와주는 물질이어서 몸 안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다 해서 내인성 인자를 합니다. 이 내인성 인자가 이 비타민 B12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러한 위산이라든지 이러한 소화효소로부터 손상받지 못하도록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가 손상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보호해준 다음에 이게 작은 창자로 가가지고 작은 창자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자다라고 해서 내인성 인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외우기 좋게 이렇게 외우시라겠죠. 벽산 아파트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벽세포에서는 산성인 염산을 분비하고, 사람이 살고 있다 해서 사람 인자에서 내인성 인자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코카콜라 중에 펩시콜라가 으뜸이죠. 그래서 펩시, 으뜸콜라 이렇게 해서 펩시콜라에서 펩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상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염산의 기능을 보면 이게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음식물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음식물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미생물들을 살균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전환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방금 으뜸세포에서 펩시노겐이 분비되면 이거는 비활성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소화를 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소화를 시킬 수 없는 상태인데 이 HCl이라는 염산이 분비가 되면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바꿔주는 이러한 역할을 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으뜸세포에서 펩시노겐이 이렇게 분비되면요, 이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바꾸려면 이때 작용해주는 이 물질이 HCl이라겠죠. 염산. 이 HCl이 이 벽세포에서 분비가 되면서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작용도 하고, 자, 음식물이 이렇게 넘어올 때 음식물에 있는 미생물들을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살균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자, 우리 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러한 HCl이 있어야만이 또 단백질 소화 효소가 되어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되니까 단백질 소화에 도움을 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HCl은 이렇게 분비되면 도움을 주지만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위벽을 손상시켜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위벽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자, 여기에 목점액 세포가 있는데요,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입니다. 점액을 이렇게 분비해 주면서, 자, 이쪽에 점막을 이렇게 점액으로 코팅시켜 줍니다. 점액으로 코팅되면 이제 이 HCl이라는 강한 산성 물질로부터 위벽을 보호해주는, 자, 위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점액이 이렇게 분비가 되지 않으면 이제 산성으로부터 위벽이 손상받으니까 위벽이 이제 염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점액은 이렇게 몸 안에 위점막을 이렇게 코팅해주는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G세포라고 있습니다. 이 G세포는 가스트린을 분비하는 세포다. 그래서 이 가스트린의 G자를 따서 G세포라고 하는데요, 이게 G세포가 또 있습니다. 또는 뭐 내분비 세포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내분비 세포는 바깥으로 분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 혈관, 모세혈관을 통해서 G세포에서 이렇게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 이름이 가스트린이라고 합니다. 가스라는 뜻이 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해서 가스트린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스트린은 호르몬이기 때문에 모세혈관에 분비돼서 혈액을 타고 이동합니다. 자,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심장을 지나서 다시 위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자, 이게 가스트린이죠. 호르몬이라는 것은 타겟 올간이 있었죠. 활이 이렇게 있고, 화살이 호르몬이죠. 화살이 호르몬이고, 이 활이 내분비샘입니다. 이 내분비샘은 위가 되겠죠. 위에서 분비되는 내분비샘이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었죠. 자, 이 활은 관역 이렇게 있습니다. 타겟 장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장기가 바로 또 위벽이 됩니다. 자, 위에서 분비된 호르몬이, 자, 혈액을 타고 이동하죠. 혈액을 타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목표 장기, 자, 위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위벽을 자극하면 이제 주로 벽세포를 자극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벽세포를 자극하면 벽세포에서 염산이나 뭐 내인성 인자가 분비된다고 그랬죠. 자, 벽세포도 자극하지만, 자, 이렇게 으뜸세포도 이렇게 자극해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라든지, 자, 이러한 위리파제라는 부분을 분비시키고요. 자, 우리 책에서는 안 나왔지만 또 ECL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CL 세포에서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서, 자, 위산을 더 강하게 촉진시켜주는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ECL 세포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ECL 세포가, 자, 우리말로는 크롬 친화성 유사세포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길죠. 이게 이제 엔테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엔테로. 엔테로라는 것은 장, 소화관에서 분비된다 라고 해서 엔테로고요. 이제 이 C가
크로마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크로마핀이라는 것은 장에서 분비되는데 크롬 친화성 물질인데 like입니다. 크롬 친화성 물질과 유사한 이러한 물질이다 해서 ECL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위산을 분비하는 증폭기다. 자, 여기서 히스타민이 분비되는데요. 이 히스타민은 벽세포에 위산을 분비하는 증폭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 세면은 다양한 세포들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세포들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위에서 분비되는 세포를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위장을 지배하는 신경. 자, 위는 민문이 근육이죠. 민문이 근육이 비층, 돌림층, 세로층으로 되어 있다겠죠. 자, 이 민문이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민문이 근육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죠. 그 중에 소화를 촉진해주는 신경이 부교감 신경이었죠. 이 부교감 신경이 이제 이 민문이 근육을 자극하게 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첫 번째 신경이 길고 두 번째 신경이 짧은 신경이 부교감 신경이었죠. 자, 위쪽으로 가는 부교감 신경을 우리는 10번 미주 신경이었습니다. 뇌줄기에서 있는 부교감 신경 여러분들 기억하신가요? 3, 7, 9, 10이었죠? 3명의 친구가 모여서 10명이 됐다 해서 이게 부교감 신경인데요. 중간내 쪽에 이제 3번 부교감 신경이 있었고 다리내 쪽에 7번 부교감 신경이 있었고요. 흉내에서 이제 9번 부교감 신경과 10번 부교감 신경이 있었죠. 이 중에 이제 10번 미주신경의 이렇게 부교감 신경. 자, 여기에서 나오는 부교감 신경이 바로 10번 미주신경의 부교감 신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준비가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부교감 신경이 이 벽에 있는 그 민문이 근육을 이제 수축을 해서 꿈틀 운동을 통해서 소화를 도와주는 운동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위장의 운동을 촉진해 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위액을 분비 촉진해 주는 게 무엇이냐. 자, 여기서 말하는 위액이라는 것은 으뜸세포에서 분비되는 펩시노겐이나 위리파제,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뭐 염산, 뭐 이런 내인성 인자, 점액세포에서 분비되는 점액,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위액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위액을 분비를 촉진해 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뇌상과 위상과 장상으로 구분됩니다. 뇌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미주신경에 의해서 이렇게 위액이 분비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게 뇌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뇌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위상이라는 것은 이제 위쪽에 음식물이 이제 위쪽에 들어가면서 위액을 분비하는 것을 위상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장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작은 창자에 의해서 이렇게 위액이 이렇게 촉진되는 현상을 우리는 장상이라고 부릅니다. 1단계 뇌상과 2단계 위상, 3단계 장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위에 음식물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거나 시각적인 자극을 받죠. 이제 냄새, 후각적인 자극을 받고요. 우리 생각만 해도 이제 위액이 분비되는데요. 이렇게 시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뇌를 자극하고, 자, 후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뇌를 자극하면 뇌는 이러한 시각과 후각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뇌에서는 이렇게 10번 미주신경, 즉 부교감 신경이죠. 부교감 신경이 작동해서 이렇게 위를 자극시키게 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위 벽을 자극해 가지고 부교감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아세틸콜린입니다. 이 아세틸콜린이 분비를 하면서 이렇게 위 벽에 있는 벽세포를 자극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벽세포뿐만 아니라 으뜸세포도 자극하고요.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액이 촉진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물이 이제 이렇게 위벽을 자극하게 되면 위벽이 늘어나겠죠? 자, 위벽이 늘어나면 이 늘어나는 걸 감지해서 또 뇌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뇌는 미주신경을 통해서 또 아세틸콜린을 분비해 가지고 또 이 아세틸콜린은 여기에 있는 벽세포를 자극하겠죠. 벽세포를 자극하고 또 이렇게 G세포, 가스트린도 이렇게 분비하고요. 자, 이렇게 으뜸세포, 자, 이런 부분을 자극해 가지고 결국은 위액을 분비시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가스트린에 의해서 위액이 분비된다 라고 했지만, 이렇게 이제 위상은 주로 위가 늘어나면서 이제 이 늘어나는 걸 감지해 가지고 뇌에 전달해 주고, 뇌가 또 미주신경을 통해서 자극을 해서 위액이 분비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스트린이라는 것은 또 밑에 있는 또 ECL 세포를 자극해 가지고 히스타민을 분비해 가지고, 히스타민은 염산을 더 강하게 분비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자, 위상을 통해서 이러한 위액 분비를 촉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물이 이렇게 위를 자극하면 또 목 점액세포에서 이렇게 점액이 분비가 됩니다. 음식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점액이 분비되면서 위액이 분비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물이 이제 위에서 작은 창자로 이렇게 넘어오면 이제 이 작은 창자 윗부분이 샘창자죠. 이렇게 샘창자에 접촉하게 되면 이 샘창자에서 또 가스트린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가스트린이 이제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샘창자에서도 분비되는데요. 자, 장가스트린이라고 합니다. 이 장가스트린이 분비해서 남은 이런 음식물들이 이제 소화를 촉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요. 시간이 바로 지나면 위에서 분비된 위액 분비를 이제 억제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분비를 하지만 이제 남은 음식물들이 다 작은 창자로 넘어오면 그 다음에 위액 분비를 억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액을 분비하는 것은 뇌 자극에 의해서 분비되는 거, 위의 자극에 의해서 분비되는 거, 장의 자극에 의해서 분비되는 거,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지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위 점막에는 으뜸이 되는 으뜸세포가 있고, 우리가 펩시콜라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펩시노겐이라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의 전구 물질이 분비되고요. 벽세포에서는 벽산 아파트라겠죠. 벽산 아파트. 그래서 벽세포에 염산이 분비되고, 벽산 아파트에 사람이 살고 있다 해서 내인성 인자, 안에서 분비되는 내인성 인자가 분비된다. 그리고 이 내인성 인자는 작은 창자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인성 인자가 비타민 B12를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이렇게 작은 창자로 가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목점액 세포에서는 당연히 점액이 분비돼서 위 점막을 이렇게 코팅해주고 있겠죠. 염산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G세포는 이제 가스트린을 분비하는 세포라 해서 G세포인데요. 혈액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호르몬이니까 이 가스트린은 혈액을 타고 이동해가지고 바로 벽세포나 또 으뜸세포들을 자극해서 위액을 분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안 나왔지만 또 ECL 세포가 있었죠? 이 ECL 세포에서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서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또 벽세포를 자극해서 염산을 촉진해주는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액이 분비되려면 이러한 다양한 세포들에서 이렇게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화를 시키고 또 협동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소화시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운동은 꿈틀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음식물이 이렇게 넘어올 때 꿈틀꿈틀 하면서 이제 음식물들을 이제 이동시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음식물들을 뒤섞이게 하면서 도와주는 운동인데요. 이제 모페임, 자, 이쪽이 모페임이죠. 각이 적기 때문에
이 모페임에서 뒤담김 고리가 발생한다겠죠. 이제 여기가 이제 낡은 조인 근육에 의해서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 이렇게 음식물이 넘어오면 이렇게 뒤로 당긴 고리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뒤당긴 고리가 형성이 되면서 모페임의 마찰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요. 자, 이러한 수축고리에 의해서 음식물이 이렇게 덩어리진 것들이 이렇게 분해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음식물들이 날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튕겨나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뒤담긴 고리라고 하고요. 자, 이러면서 모페임의 마찰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제 음식물이 분해가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날문이 이제 열리면서 이렇게 작은 창자로 이동시키겠죠. 자, 기초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으뜸세포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는, 자, 으뜸 하면은 우리가 최고의 콜라, 으뜸콜라가 뭐였죠? 으뜸콜라, 펩시콜라였었죠? 자, 펩시콜라이기 때문에 소화효소는 펩신이지만 소화효소의 전구물질은 펩시노겐이 되겠죠? 비활성화된 물질이죠. 으뜸세포에서 펩시노겐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 이제 위에 비활성화된 소화효소입니다. 이 소화효소가 이제 활성화된 소화효소로 바꿔줘야 되겠죠.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려면 벽세포에서 HCl이라는 이러한 염산이 작용을 해야만이 비활성화된 소화효소가 활성화된 소화효소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으뜸세포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라기보다도 전구물질, 소화효소의 전구물질은 바로 펩시노겐이 되겠고요. 염산은 벽세포에서 분비되죠. 벽산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점액은 점액 목세포에서 분비되겠고, 가스트린은 G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내인성 인자는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작은 창자에서 비타민 B12 흡수를 도와주는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타민 B12를 이렇게 내인성 인자가 결합을 해서 코팅을 해가지고 보호해줘가지고 작은 창자로 가서 비타민 B12 흡수를 도와주는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창자의 표면을 덮고 있는 상피세포 중에서 점액을 분비하는 것. 위 벽에서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었죠. 자, 목점액세포 있습니다. 목점액세포에서 점액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 이제 위 점막을 이렇게 이 안쪽에 있는 점막을 점액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겠죠. 그래야만이 여기에 있는 HCl이라는 산성으로부터 위 벽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는 점액목세포 또는 목점액세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CL 세포라고 합니다. ECL 세포. 크롬 친화성 유사세포라고 합니다. 크롬 친화성 유사세포라고 해서 ECL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 벽에서 분비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분비되는 게 바로 히스타민이라겠죠. 염산을 강력하게 촉진해주는 세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G세포에서는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됐고, 으뜸세포에서는 으뜸해서 펩시노겐이었죠. 펩시노겐을 분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파네트 세포라는 것은 이제 작은 창자에서 분비되는 이러한 셈인데요. 면역 담당 세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비타민 B12의 흡수를 촉진한다. 자, 이거는 이제 작은 창자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한다는 거죠. 자, 비타민 B12가 분비되는 세포가 벽세포였죠. 벽세포에서는 이렇게 HCl이라는 벽산, 산성도 분비되지만 사람이 산다 해서 내인성 인자를 분비한다겠죠. 이 내인성 인자는 몸 안에서 분비되는 인자인데, 자, 여기 비타민 B12의 흡수를
이제 촉진해 주는데요. 이 내인성 인자가 분비가 되면 이제 여기에 비타민 B12가 있겠죠. 이 비타민 B12가 이렇게 산성이나 이러한 소화 효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내인성 인자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작은 창자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요. 작은 창자에서 이게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비타민 B12를 흡수하겠죠. 이거를 도와주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 내인성 인자가 이렇게 이제 분비가 되지 않으면 비타민 B12가 흡수되지 않아서 이제 결국은 빈혈이 오는 게 바로 악성 빈혈이었죠. 왜냐하면 비타민 B12는 적혈구에 있는 혈색소, 헤모글로빈이라는 혈색소의 재료죠. 비타민 B12가 재료. 자, 이 재료가 부족하면 적혈구에 혈색소를 못 만들니까 당연히 산소 운반이 안 되겠죠. 산소 운반이 안 되게 되면 이제 빈혈이 오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과 관련된 것은 벽세포에서 내인성 인자가 분비가 되기 때문에 벽세포가 되겠고요. 으뜸세포는 펩시노겐이 분비된다겠죠. ECL 세포였죠? 히스타민이 이렇게 분비되고요. 목점액세포에서는 점액이 분비가 되겠고요. 이 술잔 세포는 술잔처럼 생긴 세포인데요. 주로 이제 작은 창자나 큰 창자 있는 세포고요. 호흡기 쪽에서 있는 세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벽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화효소는 이제 위산의 주 성분이고 가스트린에 의해서 분비가 촉진되고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활성화한다. 벽세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으뜸세포가 있었습니다. 으뜸세포에서 분비되는 게 펩시노겐이었죠. 펩시노겐이 분비되면 이 펩시노겐 비활성화된 소화효소이기 때문에 이제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HCl이라는 산성이 작용을 해서 펩신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이 HCl이라는 이러한 염산은 또 미생물들을 이렇게 살균 작용도 해준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위산의 주 성분이죠. 근데 이 벽세포를 자극하는 게 바로 자, 위에 G세포에서 분비되는 가스트린이 자,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심장을 지나서 벽세포를 자극하죠. 자, 벽세포나 으뜸세포를 자극해가지고 결국은 가스트린에 의해서 이렇게 분비가 촉진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소화효소는 아니죠. 그래서 설명하는 물질로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자, 소화효소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HCl이라는 염산이 답이 되겠죠. 자, 위산이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활성화시키고 가스트린에 의해서 분비되니까요. 자, 점액도 아니고요. 트립신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인데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고요. 자, 리파제, 이건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죠. 지방 분해. 자, 내인성 인자는 비타민 B12의 흡수를 촉진해주는 자, 이러한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벽세포를 자극하고 방금 했죠.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위의 호르몬은 자, 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었죠. 그래서 자, 여기에 벽세포가 있었죠.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HCl이고 그 다음에 내인성 인자가 있는데요. 이 벽세포를 자극한다고 했으니까 이 벽세포를 자극하는 것은 자, 여기에 G세포 있었죠. 자, G세포에서 이렇게 가스트린이라는 이런 호르몬이 나오면 자, 이게 혈액을 타고 심장으로 거쳐서 타겟올간이 바로 벽세포를 자극하면 자, 이 벽세포에서 HCl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나오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스트린이 답이 되겠고요. 염산이나 점액, 펩시노겐, 내인성 인자는 호르몬이 아니죠. 호르몬이 아니고 이제 펩시노겐은 소화효소의 전구 물질이고 자, 이러한 염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위 벽에 있는 다양한 세포들이 있었죠. 그 세포가 분비되는 물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세포에서 소화효소가 나오고, 그리고 위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과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